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일지 관련 세부 지침 9월 10일자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미 뭐 전반적으로 제가 첫 번째 수업 때나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안내했던 상황들이 중복되는 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 지침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을 하시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실습 제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본을 할 경우에 굉장히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요약, 실습 수업을 꼭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습 가능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범위만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지금 10월 16일 이 4차 수업이 좀 변경될 수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차차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면 일단 실습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순서. 네, 이거는 뭐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 패스하시고요. 아직까지 실습 기간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참조하셔서 실습 기간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습 기관 선정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 좋은 기관을 만나서 실습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나아가 선생님들의 미래 사회복지사로서의 비전 형성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못 구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미 하고 계신 학우분들한테 물어보셔서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실습하신 분들이 계셔서 뭐 어느 정도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세부 안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이 부분도 뭐 이미 실습을 시작하신 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못 구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9월 25일 3차 수업시까지는 꼭 제출돼야 돼요. 제출돼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중에 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적 날짜가 적어서 굉장히 실습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자주 묻는 사항. 실습 평가서. 이거는 이제 실습하다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실습을 어떻게 했는지 성적을 매겨요. 이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실습일제 절대로 제본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봐서도 안 되고, 보통 제대로 된 기관은 이 선생님들의 성적을 봉투에 밀봉해서 못 보게 해서 주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설사 볼 수 있어도 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2번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봉투 뜯어서 확인할 건데, 이거를 뭐 제대로 된 기관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하는데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다시 기관에 방문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실습 지도를 위해서 제가 기관 방문을 합니다. 네, 기관 방문을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연락하긴 하겠지만 제가 깜빡하고 혹시나 스케줄을 놓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습 종료 전 이틀까지 제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럼 반드시 먼저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관 방문은요, 실습하는 동안에 방문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실습 기간 전체가 바뀐다. 예를 들면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게 만약 변경이 된다 할 경우는 반드시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나 학교 측에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 일 전까지 반복되는 거죠.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 실습 일지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예시도 중요한 건 지도자 확인란에다가 도장 또는 사인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지도자께서 다 줬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통 한 15회 정도를 하잖아요. 뭐 짧게 하시는 분들은 더 넘어가니까 하다 보면 지도자 선생님이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하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지도자의 확인
되어 있는지. 도장 또는 사인입니다. 도장 사인 같이 해도 되고 도장만 해도 되고 사인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 도장에다가 사인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니까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자, 실습일지는 한 장 이상을 작성하고 제가 예시를 했죠. 꼭 두 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 안에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만 하다 보면 이제 한 장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두 장을 하든 세 장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걸 시킨다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될 경우 그거를 그 회차의 그 뒤에 일지 밑에다가 하지 말고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다 그냥 제본할 때 맨 뒤쪽으로 몰아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일지 제본은 두 부를 공고합니다. 한 분은 원본 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거고요. 한 분은 혹시 모르니까 또 선생님의 그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이고 역사니까 사본으로 카피본으로 하나 제본해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사실. 뭐 싫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본 한 번은 꼭 하셔야 되고 그건 학교에 제출하는 거고요. 무선 제본, 떡 제본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이고, 그냥 학교 앞에서 하세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안 되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좋고요. 뭐 잘못하게 되면 비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추천하고요. 학교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는 경험이 많아서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줘요. 학교 어디? 아, 그것까지는 제가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업체 잘 모르니까 학교 앞에 보면 몇 군데 제본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우들끼리 같이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본할 때 색지를 이렇게 목차별로 구분하는 걸 좋아요. 예, 물론 제본서에서 알아서 해주긴 하겠지만 무슨 색깔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도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십시오. 핑크로 하든 파란색으로 하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서류. 네. 그래서 언제까지? 마지막 수업시까지 꼭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목차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교 양식에 올라가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요? 아니군요. 23번까지 있어요. 네, 23번까지. 이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1번 윤리강령, 2번 윤리선언, 3번 목적, 4번 자세. 이거는요 그냥 그 올라가 있는 양식 출력하면 돼요. 출력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요거 간지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간지를 그냥 아무 소제목 없이 그냥 색지만 넣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윤리선언, 목적, 자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넣고 그게 이제 색지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실 경우는 제가 오늘 수업 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수업 때 예시를 제본된 선배들의 예시를 본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대로 출력하시는 거예요. 뭐 나는 꼭 쓰고 싶다.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네, 5번 사회복지 현장 실습 동의서, 수락서. 이거 실습하기 전에 받으셨죠? 꼭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밴드에도 예시가 돼 있으니까 직인 꼭 찍혀 있어야 되고 동일한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되죠. 혹시 제가 놓쳤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더블 체크하셔서 꼭 제본의 5번째 순서에 넣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색까지 넣고 그 다음에 동의서 한 장짜리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 실습 기간이 변경됐다. 기간이 뒤로 막 늘어졌다. 아니면 빨리 당겨졌다. 그러면 동의서 수락서를 다시 받는 거예요. 네, 다시 받고 당연히 밴드에다가도 다시 올리고 학교 측에다 안내하는 거죠. 6번 실습 신청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실습할 때 미리 내신 거죠. 그래서 이 별표하고 두껍게 하고 한 부분은 이미 실습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받는 문서라고 하는 표시예요. 네. 뭐 눈으로 읽으셔도 충분하니까. 자, 7번 실습 등록 인가증 4번.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거고 기관에서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습 시작하기 일주일 이전에 발행한 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쵸, 옛날 거를 그냥 복사해서 주신 기간은 실습하면서 이걸 받으시라 그랬죠. 어떻게 최신판을 받는지 모를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밴드에 올렸어요. 되게 간단해요. 5분도 안 걸려요. 출력하는데.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자, 이거 방법을 모르신다 할 경우,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제가 올린 밴드를 살짝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유튜브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8번째 기관 및 시설 설치 신고서. 이것도 이제 실습할 때 받았던 거죠. 밑에 이제 지자체장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남동구청장, 부천시장, 뭐 시흥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호의 강목에 되어 있는 설치신고증만 인정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뭐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신고가 됐다. 그런 거는 실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번이에요. 4번. 여기는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자, 9번. 자,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 자격증 4번. 이거는 자격증 4번을 실습할 때 제출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협회 등록된 기관은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분명히 받아야 돼요. 나중에 실습하는 동안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4번 받아서 제본에 넣어야 되니까 9번째에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세요. 그냥 떨렁떨렁 지도자가 줬다 할지라도 뒷부분 삭제하세요. 뭐 삭제하셔서 네, 안 보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도자가 실습 등록 인가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요,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불필요합니다. 네,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협회 실습 등록 인가증이 없는 시설의 지도자일 경우는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로 경력을 확인합니다. 1급은 3급 이상, 2급은 5년 이상의 경력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걸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입니다. 취득을 이후. 자, 10번째입니다. 실습 지도자 프로파일입니다. 실습 지도자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실습하시면서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똑똑한 기관은 알아서 주거든요. 근데 안 준다 끝까지 그건 반드시 미리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학교 양식을 준용하되 자체 양식도 있어요. 기관에서 쓰는 양식. 그거 갖고 받으셔도 돼요. 예, 그거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양식에서 되어 있는 그런 뭐 컨텐츠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슷하다.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되어 있다.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잘 모르겠다 하시면 꼭 물어보세요. 실무 이 프로파일에도 이 자격증 취득위에 내가 실무 경력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자, 11번째 실습생 프로파일. 이거는 원래는 이제 다른 학교는 실습 면접 보러 갈 때 섭외할 때 이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갖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어떤 마음으로 실습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쓰는 건데, 저희 학교는 이거는 뭐 나중에 첨부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긴 해요. 네. 제가 물론 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파일을 준비해서 면접 보러 가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네. 어떻게 됐든 제본에 넣어야 되니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뭐 전공 과목, 필수 과목 이거 4과목 이상이어야 되는 거 이제 확인하시고, 안 됐는데 실습했다? 뭐 그 부분이 있을 경우는 이제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12번째 실습 지도계획서입니다. 실습 지도계획서는 우리 학교 양식을 써도 되나, 마찬가지로 뭐처럼 지도자 프로파일처럼 기관의 자체 양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뭐 완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첨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부실하다 할 경우는 조금 더 요구를 하세요. 예. 대부분 이거를 미리 주는 기관들은 많은 실습 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습 지도 계획서에 지금 뭐 지도자로 하시는 분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없어도 되긴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실습 지도 계획서를 옛날 걸 쓰면서 현재 지금 지도하시는 지도자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명 있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예, 없으면 차라리 나요. 없으면 차라리 난데,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는 지도자의 성명하고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기관 분석 보고서. 이거가 이제 하시다 보면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긴 하는데요. 훌륭한 기관은 거기에 그 기존 선배들이 했던 그 실습제본 사본을 비치해 놓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걸 참조해 보라고. 그런 거 참조하셔서 선생님들이 솔직히 담백하게 자유롭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또 훌륭한 기관은 이것도 봐줘요. 지도자 선생님께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예. 그래서 기관 분석 보고서 그 양식대로, 학교 양식대로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거고요. 뭐 홈페이지나 브로셔가 있으면 더 작성하기가 쉽죠. 네. 뭐 예상 공개 안 하는 경우는
뭐 공란으로 두거나 아니면 공란으로 두기보다도 이제 기관 사정상 미공개함으로 생략함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14번째 14번 현장 실습 이론 분석 보고서. 이거를 기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론 분석 보고서가 1, 2로 이제 그 파일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사회복지 개론부터 해갖고 아동도 돼 있고 뭐 노인도 돼 있고 뭐 장애인도 돼 있나요? 뭐 돼 있는데 본인이 실습한 기관에서 실습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시처럼 정리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는데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론을 배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가르쳐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내가 노인 시설에서 했다? 그러면 노인 복지에 관련된 이론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를 요약하라고 하는 내용이지 굳이 뭐 예시처럼 뭐 장애인이나 아동 거를 갖고 한다 억지로 그건 아닌 겁니다. 예, 즉 다시 정리하면 내가 실습하면서 그 기관에서 배웠던 이론에 대해서 학습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분석 보고서고요. 정말 그런 기관이 있어요. 한 번도 교육을 해준 데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필수로 제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미리 우리 학교에 제본에 이 이론 분석 보고서를 내야 되니 저한테 교육 좀 가르쳐 주세요. 교육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예, 지역아동센터면 뭐 지역아동센터 지침이든 아동복지에 대해서 뭐라도 뭐 사회복지시설 뭐 재무회계 규칙이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뭐 그 정보 시스템이든 간에 뭐든 간에 그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랑 관련된 교육은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꼭 부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그 교육 자료를 주는 데가 있어요. 복사해서. 어떤 데는 이제 교육 자료 없이 그냥 지도자가 혼자서 이제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육 자료 받은 걸 어떻게 할까요? 제본에 넣을까요, 말까요? 당연히 넣어야죠. 어디다 넣느냐? 뭐 이런 분석 보고서 안에다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맨 뒤에다가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교육을 안 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진짜. 네.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선생님들이 자습해서라도 넣으셔야 됩니다. 네. 뭐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해서 넣으세요. 한쪽이라도. 아시겠죠? 네. 15번 현장 실습 출근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거 미리 출력하셔갖고 내가 그 실습할 때마다 사인하고 시간 다 기록하시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사인하셔야 돼요. 뭐 도장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도장 또는 사인이고 근데 실습생은 반드시 사인하셔야 돼요. 근데 사인하는데 여기서 막 날려 쓰는 거는 사실 옳지 않아요. 요즘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인을 날려 쓴다. 왜 위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날려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정자체로 씁니다. 이거 꼭 선생님들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학생은 뭐냐면 실제로 이걸 잘 썼는데 나중에 좀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잉크 막 번졌다고 이걸 타이핑을 다 해요. 타이핑하면 인정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무조건 숙입니다. 출근부는 숙이에요. 숙이.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은 지도자가 매일매일 사인을 안 해줘요. 한 번에 다 사인하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인하거나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 인정하는데 결국 제본 들어갈 때 선생님들의 사인과 지도자의 도장 또는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간혹가다 지도자 선생님들의 사인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냥 카드 결제하듯이. 얘기는 하긴 하시되 뭐 그래도 그렇게 한다면 냅두세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선생님들 사인은 정자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간 적을 때 24시간 기준 시간으로 적으셔야 돼요. 오후 1시가 아니고요. 몇 시죠? 13시. 오후 2시는 14시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실제 출퇴근 시간을 적는 겁니다. 9시부터 18시래도 보통 조금 일찍 가시죠? 일찍 가셔야만 돼요. 한 10분 정도 일찍 가시고요. 퇴근도 한 5분 정도 늦게 하세요. 딱 땡 하고 가지 마시고. 네. 그거를 다 적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15분 일찍 왔고 5분 늦게 갔기 때문에
아싸, 내가 20분 실습 더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16번째. 실습 일지. 이거는 이미 뭐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많이 안내했죠. 실습 활동 사진을 저는 하루에 한 장 이상을 꼭 공고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다 붙이느냐? 실습 일지 맨 뒤에다가 제가 예시처럼 그냥 뭐 표 같은 거 작성 안 해도 돼요. 표로 했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힘들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진에 이용자의 얼굴이 보인다. 아니면 뭐 동료도 누구든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인다 할 경우는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릴 줄 모른다 하면 출력한 다음에 스티커 같은 거 붙이셔야 됩니다. 네. 간혹 가다가 흑백 사진으로 출력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흑백 사진은 제가 가급적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칼라로 하시고요.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사진을 굉장히 작게 찍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존감 높게 찍으셔야 돼요. 자기가 딱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딱 찍으셔야 되고요. 자기 혼자 실습하는 경우, 찍어줄 사람이 없다? 셀카 찍으세요. 셀카 찍으시고요.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 학생, 동료, 실습생이 있죠?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알람 맞춰서 찍으세요. 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8시간 했는데, 아차차차!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실습한 사진을 안 찍었네? 그러니까, 꼭 알람 맞춰서 안 되면 기억이 잘 안 되면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무슨 실습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사진 밑에다가 이게 간단하게라도 예시처럼 해 주셔야 되고요. 나는 뭐 3장 찍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많이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100장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이런 거는 가급적 찍지 마시고요. 실습 사진 안에 이게 노인요양원에서 실습한 내용이구나.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한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세요. 예. 그게 좋아요. 예. 그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진은요. 선생님들이 실습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증명서류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이제 지침에는 뭐 15회를 하든 뭐 20회를 하든 120시간에 10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제가 강력하게라기보다는 더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예, 다른 학교들도 보면 대부분 하루에 한 장 정도는 필수적으로 하거든요. 고개 숙인 거 안 됩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17번째. 지도 방문 보고서. 이거는 제가 갑니다. 선생님들 실습 기간 안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했죠.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냐 하면 선생님들한테 하루 전이나 뭐 몇 시간 전에 뭐 2시간 전에는 미리 연락을 드려요. 문자나 카톡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리고 필요할 경우는 전화로 연락드려요. 제가 언제쯤 갈 예정인데 가도 되는지 지도자한테 물어보시라고 이제 하거든요. 아니면 뭐 급할 경우는 언제 갈 예정이니 대답을 달라. 아니면 언제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혼자만 알고 딱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떡하죠? 반드시 지도자 선생님한테 즉시 보고하셔야 돼요. 즉시. 안 계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또 보고하셔서 답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때 오세요. 안 됩니다. 그때는 일정이 있어서 안 오니 뭐 다른 날로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언제가 편하실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셔서 저하고 이제 저한테 답을 주셔야 돼요. 네, 반드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언제 오는 게 좋겠다. 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저랑 같이 최종 확인돼야 제가 오라고 그래야지 가지. 안 된다고 하는데 가봤자 사진을 못 찍어요. 점검도 어렵고. 반드시 가게 될 경우, 제가 방문하게 될 경우 저랑 그 다음에 누구? 학생. 그 다음에 누구? 지도자가 계셔야 돼요. 이 3명이 한 장의 사진을 찍어야 돼요. 찍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가기로 다 약속을 다 했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시청에서 지도자 선생님을 오라 그래갖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변경됐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근데 센터 앞에 갔는데 갑자기 가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10분 전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예,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지도 방문 보고서 할 경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걸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려요. 파일로 아니면 출력해서 드려요. 좋죠? 원래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모든 학생 걸 다 만들어서 제본하기 전에 드릴 테니까 근데 뭐 실습이 일찍 끝나갖고 제본을 일찍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출력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쪽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사진 찍는 장소를 어디 가서 찍지 어디 가서 찍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똑똑한 기관은 훌륭한 기관은 이미 알고 계세요. 지도자 선생님이 통상 어디서 찍는다. 어디? 기관 이름이 나와 있는 곳에서 찍어야 돼요. 기관 이름이 없는 곳에서 찍으면 안 돼요. 절대. 현관 입구든 뭐 아니면 중문 입구든 아니면 뭐 그 실내잖아요. 대부분. 그쵸? 실내죠? 실내에 보면 그 기관 이름이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찍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미리 알아보셔야 되고 제가 뭐 실습 사진도 기관 방문 사진도 제가 예시를 수업 시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18번째 중간평가서 현장실습 종결평가서 이것도 학생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고 똑똑하고 훌륭한 기관들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중간평가 실습 종결평가를 지도자 선생님하고 진짜로 합니다. 뭐 10분 뭐 20분 30분 뭐 1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종결평가 때 밥 먹으러 가죠. 네, 종결평가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사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에서 지도자가 밥 사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기관도 있어요. 참고로 저희 기관은 실습생 받지 않습니다. 네. 자, 중간평가서 또 받을 수도 없어요. 예, 지도교수가 할 수가 없어요. 네, 학생을. 자, 중간평가, 종결평가 이거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선생님들이 소중한 시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폼에 맞춰서 진솔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똑한 기관은 미리 해놓은 그런 선배들의 사본, 제본 양식이 해놓은 게 있어요. 제본 해놓은 거. 예. 그거를 뭐 내라고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세부 만들어서 원본은 학교 내고 사본 하나는 실생 본인이 갖고 또 사본 한 번은 기관에 제출해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남겨져 있어요. 저희 같은 기관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제 학생들이, 후배들이 하기가 쉽죠. 네. 자, 19번, 19번째죠. 클라이언트 상담이 있지. 이거는 뭐냐. 실습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이용자죠. 이용자들하고 상담해보라고 이렇게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프로그램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습 지도 내에. 그런 데가 좋은데요, 사실은. 그런데 상담 기회가 하나도 없어. 그럴 경우 어떡하라 그랬죠? 교육하고 똑같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도자 선생님 저한테 그 이용자 클라이언트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줘. 그래도 왜? 그건 지도자 사실 마음이긴 하거든요. 당신이 실습에 대해서 사회복지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길래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무조건 여기 제본을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심리 상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례 관리 쪽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관찰일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와서 막 이렇게 활동도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는 관찰일지가 있어요. 그걸로 대체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도자에게 임상을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완성을 해야 되니까. 뭐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나 뭐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실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죠. 네, 자연스럽게 생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를 폼에 맞춰서 기록하셔도 됩니다. 폼이 없다라고 하면 지도자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그래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밴드에다 한번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구글로 검색하면 그런 상담 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장짜리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그 이용자 이름을 다 공개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강땡모, 뭐 강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20번째 현장 실습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이제 선생님들 실습 평가서, 그러니까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실습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런 평가서, 성적 내는 거와 함께 동시에 아마 거의 막판에 받으실 거예요. 실습 확인서를. 근데 실습 확인서를 그 기관 평가서에 밀봉해서 같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서는 따로, 그 다음에 확인서 따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잘 받아오시고요. 이 확인서는 뭐냐. 선생님들이 나중에 자격증 받을 때 필요한 서류예요. 아주 중요한 서류예요. 아주 중요한 서류예요. 여기에 간혹가다 지도자 선생님이나 기관의 직인을 찍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밀봉해서 준다? 하게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지도자 도장 또는 기관 도장 찍으셨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내시면 받아갖고 안 찍으면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다시 보고 싶은 지도자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네, 몇 부를 받는다고요? 반드시 2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왜? 한 부는 제본에 넣고요. 한 부는 선생님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격증 받을 때 내셔야 돼요. 어디다가? 사회복지사 협회에 내셔야 되거든요. 여기 써있죠? 21번째 체험소감문. 체험소감문은요, 제본에 넣어야 돼요. 뭐,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사진 포함하고요. 뭐 학교에 있군요. 예, 양식을 써도 되고,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사진 포함 꼭 하셔야 되고, 한 장 이상 포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 반영합니다. 발표합니다. 4회차부터 6회차 그 사이에 발표를 돌아가면서 시킬 거예요. 나 발표하는 거 싫은데 안 됩니다. 무조건 발표하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죠? 의무잖아요. 네. 자. 22번째 서약서. 이것도 원래는 사실 실습할 때 제출하셔야 되는데 뭐 제출 안 하셔도 상관없게끔 우리 학교는 돼 있어요. 이거는 제본에 드세요. 제본에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거니까. 네. 23번째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여기는 실습하시면서 여기 22번까지 서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기관 가게 되면 홍보물도 있고 뭐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뭐 시킨 경우도 있고 뭐 교육 이용 자료로 주신 것도 있고 아무튼 실습하면서 생산된 모든 받은 그런 문서들 어디다 둘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는 다 참고문헌하고 참고자료에다 다 몰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습이 일지가 두꺼워지고 멋있어지죠. 네. 기타 사항은 저랑 범필연조교에게 연락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밴드에다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모든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고 실시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수업 때 뵙겠습니다.